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 모르는 위협, 바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 예측으로는 이게 최대 30만 명 가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데 더 놀라운 건 사망자 수를 80%나 줄이겠다는 그런 국가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야심찬 목표죠. 근데 이게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거대 재난이 한반도에 그리고 어쩌면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신호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뉴스 너머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죠. 자, 우선 그 난카이 해곡, 이게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그 일본 남쪽 해안을 따라서 길게 한 700km 정도 뻗어 있는 아주 깊은 해구예요. 700km요? 꽤 기네요. 네, 거기서 이제 필리핀해 판이라는 게 유라시아판 밑으로 계속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섭입대라고 부르는데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쌓인다. 뭔가 불안한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약 100년에서 200년 주기로 규모 8이 넘는 거대 지진이 계속 반복됐다는 사실이에요. 100년에서 200년 주기요? 네. 마지막 큰 게 1946년이었으니까 이제 다음번 주기가 임박했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확률을 높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규모 8에서 9 정도의 지진이 올 확률을 약 80% 이렇게 보고 있어요. 80%면 거의 반드시 온다 이런 수준 아닌가요? 사실상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그 예측되는 피해 규모도 좀 자세히 볼까요? 사망자가 최대약 30만 명 가까이. 네, 29만 8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쓰나미로 인한 사망 예상치가 21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쓰나미 피해가 압도적이네요. 13개 현에는 10m 넘는 쓰나미가 올 수도 있다고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사실 경제적 피해예요. 경제적 피해. 그게 어느 정도길래요? 일본 토모카케가 추산하기로는 앞으로 20년 동안 총 경제 자산 피해액이 무려 1,466조 엔. 1,466조 엔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죠? 대략 1경 3,800조 원 정도 됩니다. 1경. 와, 감도 안 오네요. 네, 이게 일본 연간 GDP의 2.4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고요. 더 심각한 건 직접적인 자산 피해, 그러니까 건물 무너지고 하는 것보다 생산이나 공급망 마비로 인한 간접 손실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간접 손실이요? 네, 그 간접 손실만 1,241조 엔으로 보고 있고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약 2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22년이요? 이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단순 재난복구 차원이 아닌 거죠. 이런 엄청난 예측 앞에서 일본이 사망자 80% 감축 목표를 내세운 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시설 보강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숨겨진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단순 대책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42%에서 50%로 높이는데 이걸 자동이나 원격으로 조작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동 원격 조작이요? 네, 이건 단순히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그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의 판단 실수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여요. 시스템으로 즉각 대응하겠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또 다른 건요? 또 사회복지시설 담당처럼 좀 취약한 시설들의 내진화 비율을 20%에서 53%까지 확 끌어올리거든요. 네. 이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보강하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약점부터 공략한다. 그렇죠. 그리고 조기 지진 경보 시스템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요. 이건 단 1분, 아니 몇 초라도 더 빨리 알려서 사람들이 먼저 피난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노력이죠. 기술, 시설뿐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군요. 피난캔 같은 캠페인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재난 대비를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 습관, 일상적인 준비 태세로 만들려는 메시지거든요.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군요. 네, 기술, 시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습관까지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움직이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바다 건너 한국, 그리고 당신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게 중요하죠. 직접적인 영향이랑 간접적인 영향 둘 다 봐야 하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이라면 역시 쓰나미일까요? 맞습니다. 난카이 해곡 위치가 일본 남서쪽이라서 쓰나미가 돌아서 우리 남해안하고 제주도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요?
얼마나 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지진 발생하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뒤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요. 높이는 최대 0.5m에서 1.5m 내외로 예측됩니다. 1.5m 아주 높진 않아도 해안가 저지대나 항만 같은 곳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이입니다. 실제로 1707년 호헤이 지진 때도 비슷한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일본 대지진 때 한반도 땅이 동쪽으로 최대 3cm 움직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이번에도 그런 미세한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국내 단층을 자극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죠. 아, 그것도 걱정이네요. 하지만 역시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경제 충격 같은 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간접 영향, 특히 경제적인 파급력은 정말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일까요? 만약 일본 그리고 중국 동부까지 생산이나 물류 시스템이 마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일본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 산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들이 직접 타격을 받겠죠. 아, 공급망 문제군요. 네,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물류대란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동해안에 있는 우리 원전들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거나 일본에 계신 우리 국민들 안전 문제도 있고요. 정말 복합적이죠. 듣고 보니 피해 규모라는 게 지진 자체의 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물론 진원의 정확한 위치나 해저 지형 같은 자연 조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작동하는지 네. 우리 사회의 도로나 건물 같은 인프라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재난 정보가 딱 주어졌을 때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빠르고 침착하게 또 올바르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피해를 좌우할 핵심 요소, 바로 숨겨진 시그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비 수준과 대응 능력이 관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섭다 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당신은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역시 대피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지진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주변, 그러니까 집이나 회사 근처에 대피소나 좀 높은 지대가 어디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거죠. 아, 미리 장소를 알아두는 거요? 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비상시에 어떻게 연락할지, 어디서 만날지 미리 약속을 정해두고 가능하다면 실제로 한번 같이 움직여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실제 연습이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상용품 준비인데요. 최소한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생존 배낭을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생존 배낭이요? 뭐가 들어가야 하죠? 기본적인 식량, 물, 그리고 상비약, 손전 등 휴대용 라디오 같은 것들이요. 이걸 미리 준비해서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하죠. 배낭 말고 또 신경 쓸 건 없을까요? 집안 환경도 점검해야 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가구들은 좀 고정을 해두고 선반 위에 떨어질 만한 무거운 물건들은 좀 치워두는 게 좋고요. 네, 안전한 환경 조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데요. 재난 상황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상청이나 행정안전부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너무 과도한 공포감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 분별력도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의 재난 대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주변의 이웃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 연대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한 신호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가장 큰 위험이죠. 오늘 저희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어쩌면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를 거대한 자연 현상과 그게 당신에게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여러 신호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때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기억하세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철저한 대비 계획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숨겨진 시그널을 던져줍니다. 한국은 쓰나미, 지각 변동, 경제 마비 등 직접적, 간접적 피해에 대한 숨겨진 시그널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작은 대비 행동과 사회적 연대가 가장 강력한 생존 시그널이자 우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설마 나에게라는 아니란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의 쎄한 기분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숨겨진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에 귀 기울이고 지금 당장 행동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재난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재난 대비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회의 안전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희 알제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